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께는 문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 찾기입니다. 아이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상기를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복기할 수 있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문해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도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에서 아이가 충분한 인풋의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면서 다양한 문장의 패턴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은 다양한 맥락을 통해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영어 문해력이 생겨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께 좀 공유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티칭 비법이랄까요? 이런 것 하나 공유를 해봐 드릴까 해요. 일단 저는 문해력이라는 것의 가장 큰 기반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에 나오는 어떤 장면에 대한 뭔가 비슷한 경험, 유사한 경험치가 전혀 없는 완전히 생소한 문장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인풋만 한다고 문해력에 크게 도움이 될까? 저 역시 공감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경험이 없거든요. 저희 가족 중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아프셔가지고 응급실 생활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그런데 뭐 응급실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누군가가 책으로 만들어서 낸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어휘들에 대한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막 사전을 찾아가면서 혹은 관련된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그 내용을 좀 파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경험이 없다면 또 우리가 고려해 볼 측면이 무엇이냐면 그 콘텐츠 자체가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남자들이 군대 얘기에 열을 올리지만 군대의 경험이 없는 여자들에게는 그 얘기가 남성분들만큼 그렇게 재미있고 알고 싶고 막 그렇지 않은 것과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콘텐츠를 고르신다면 그것이 영상이든 책이든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고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아이들에게 영어책을 읽어주면서 제가 막 신나서 소개하기도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슬리프오버라는 게 있어요.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이제 밤을 새우다시피 즐겁게 재미나게 이제 노는 그런 에피소드들이거든요. 굉장히 일상화된 이제 미국 문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조금 변화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어렸을 때 친구와 잠을 함께 자본 기억은 저에게도 상당히 지금까지도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 신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아이들, 캠프의 경험도 없고 뭐 집 밖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한번 자본 기억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는 상상만 해도 재미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권해주었을 때 다들 재미있어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학원과 학교만을 오가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런 일상의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주신 가정에게 이런 콘텐츠로 접근하는 영어 교육이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주변의 경험과 관련된 그런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책이나 영상으로 많이 접한 친구들에게는 그때 동시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대사들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문해력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청해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귀가 트인다고도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귀가 트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험을 이 방식으로 깨우치지 못했던 어른들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의심하게 되고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만 이것을 이제 꾸준하게 일상으로 루틴으로 만들어주신 가정에서는 실제로 아이들이 청해력이 생긴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책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진도가 빨리 나간다고 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좋아하시는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책 레벨도 쑥쑥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언젠가는 이제 활자를 이제 몰입해서 눈이 따라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엄마표 영어 1세대 선배 만민들은 집중 듣기라고 표현을 하셨고, 또 이후에는 성독이라는 말도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요. 어쨌거나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 듣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런 충분한 경험과 그 맥락에 따른 그 소리 듣기의 경험이 많이 쌓인 친구들에게는 책에 나오는 이 문장들이 굉장히 친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림과 더불어서 눈으로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글자만 빽빽한 책을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 루틴도 뭔가 일상화 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으로 접근하실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제 문해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이하고 이제 책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실 때 이거를 너무 학습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한국말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글자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제가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경 통독이란 걸 했어요. 저는 그 방식이 저한테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자꾸 눈으로 활자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집중 듣기랑도 비슷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물론 어렵기도 했지만 수준에 맞지 않았던 것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너무 어렸을 때 했으니까. 네,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좀 머물러서 대화를 나누어주는 누군가가 좀 있었으면은 훨씬 더 좋았겠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선생님들과 하는 어떤 소그룹 코칭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수업을 이제 주니어 스쿨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어떤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께는 문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어와 서술어 찾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책을 읽을 때에도 누가 그랬대? 누가 그런 상태였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라는 질문을 아이들한테 던지게 되면은요, 어떤 갈등 상황이나 문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접시를 깨뜨렸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상기를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복기할 수 있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정확한 문법의 규칙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저절로 생긴 청해력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접근하게 되면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당연히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장에 나와 있는 진짜 주어를 한번 짚어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대명사처럼 he나 she가 만약에 행위의 주체자로서 지칭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he가 누구를 말하는지 해당되는 그 장면에서만 그 전에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 아이랑 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there is, there are 혹은 here로 시작하는 문장들 있잖아요. There's a hole in the bottom of the sea.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뭐가 있다는 거야? 뭐가 있었대? 이렇게 아이들하고 물어보면서 이 주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문장 내에서 위치를 한번 가늠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뭔가 문법의 법칙을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시면 조금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문장에서는 주어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서술어를 찾아내는 부분입니다. 이 서술어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술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동작에 대해서 말하는 서술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런데 소위 이제 이형식이라고 알고 계시는 비동사가 들어간 서술어가 나올 때는요, 상태를 서술하는 말로도 표현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크처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he is, she is, there 그런 거잖아요. I was, I am 이런 말인데요. 이런 말들 뒤에는 보통 동사가 오더라도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고 있는 중 동작에 대한 어떤 진행의 상태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떻게 되어진이라는 수동의 뜻을 상태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tired, disappointed 여러 가지 상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수동태라고 너무 어렵게 배워서 그렇지만 문장의 가장 중요한 뼈대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인 경우이고요. 하나는
비동사와 더불어서 상태를 서술해주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아이들한테 질문할 때는 그렇게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뭘 했니? 두꺼비가 개구리를 위해서 뭐를 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토드가 이런 상태였다인지 아니면 뭘 해준 거였는지 토드가 made 프로그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만들었네. 뭐를 만들어 줬을까? A cup of hot tea 라는 것을 만들어 줬네 라고 하면서 이 그림을 좀 가리키면서 말씀을 하셔도 아이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추가 질문을 한다고 하면 왼쪽 페이지에서는 그러면 처음에 프로그가 어떤 상태였는데 내지는 프로그가 뭘 했는데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이가 왼쪽 페이지를 보고서는 Frog was not feeling well.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혹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아이가 대답을 한다면 아이는 이 책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고학년인 경우에는 이렇게 비동사를 문법을 배운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비동사가 있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런 질문들을 너무 모든 문장에다가 하면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누가 어땠대 하면은 상태를 물어보는 말로 질문을 하시는 것이고 누가 뭘 했대? 라고 하면은 이제 동작을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한 페이지라든지 아이가 재미있었던 부분에서 이렇게 좀 문장 구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 정도로만 이제 가셔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문장의 느낌이 이렇게 누가 무엇을 한다 혹은 누가 어떤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영어 문해력을 키워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이제 단어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